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노트, 첫 번째 실전 노트 결과에 대해서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AWS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그래프 파일들, 결과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것이 이제 지난번 실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실전 거래 결과인데요. 이 이미지들이 사실은 텔레그램을 보내졌지만 쇼미더머니가 구동되고 있는 AW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이미지 말고 그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서 다른 파일들도 로그 파일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운로드 받는 법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에 대한 구분 방법.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이미지들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여러 가지인 이유가 그 쇼미더머니에 최근에 주기적인 저장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익률 조회를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이 수익률을 조회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추가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제가 이 시점에 수익률을 조회할 때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익률 조회를 하지 않아도 이 그래프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그 수익률 조회를 쇼미더머니 스스로 해서 그래프를 저장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서 추가되어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결과 이미지 거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지를 하고 나면 이 거래 중지하면서 이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진행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거래 기간 동안의 그래프와 그 거래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 그리고 거래 결과, 거래 요청과 거래 결과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파일이 이 부분이거든요. 보고서 테이블 파일인데 보고서 테이블 파일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실전 거래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최종 결과도 나와 있고,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제 결과 요청하고, 요청한 것이 뭐 체결될 때도 있고, 체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기간 동안, 제가 거래를 했던 이 기간 동안, 요 3월 22일 00시 05분부터 3월 25일 20시 21분까지의 이 총 기간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랑도 거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시뮬레이션이랑 사실 실제 거래가 동일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볼지 한번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최대한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내가 시뮬레이션을 믿고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개선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으면,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있으면 실제 거래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보장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거래 결과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전체 기간이 사실 너무 기니까, 뭐 한 4일 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 기니까 이 기간이 아니라 몇몇 기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할 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전략을 짠다, 그리고 거래를 하고 나서 분석을 하려면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쇼미더머니를 완전히 익혀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AWS에서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시죠. 우선 AWS EC2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내용은 AWS에서 여기 보면 AWS로 되어 있는데 AWS EC2죠. EC2에서 있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인데, AWS를 사용하지 않고 그 개인 PC로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아마 개인 PC의 어느 폴더에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AWS EC2에서 요거를 쇼미더머니를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집에 데스크탑을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EC2에도 해보고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제가 실행을 해놓는데, 라즈베리 파이도 뭐 전원을 켜놓긴 해야 되지만 EC2가 조금 더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EC2에서 요즘에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EC2에서 실행하는 쇼미더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EC2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접속 화면이 나오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SFTP라는 프로토콜로 이렇게 다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할 때 이 env 파일 여기서 업로드하는 부분 설명드렸는데, 다운로드 할 때도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smtm 로그라는 파일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쇼미더머니 로그입니다. 로그 파일로 쭉 이렇게 있고요. 10개 파일 정도 있어요. 하나 개당 2메가씩 10개 파일이라서, 여기 보시면 3월 23일, 2월 25일 아직 7개밖에 생성이 안 됐잖아요. 자동으로 10개까지 생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모든 로그를 다 파일로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만약에 이제 자기 전략에 문제가 있다거나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로그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거래 결과의 그 이미지는 이 아웃풋 폴더에 있습니다. 아웃풋 폴더로 가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파일을 선택하고 이걸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 이걸 눌러가지고 로컬 PC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파일들을 이미 이제 다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 폴더에다가, 개인 PC에다가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이게 최종 결과예요. 최종 결과고, 이 파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파일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 시작할 때, 처음 조회했을 때 이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지금 텔레그램으로 보내졌지만, 사실은 이 파일을 그 쇼미더머니가 구동되고 있는 AWS EC2 또는 개인 데스크탑, 어쨌든 그 쇼미더머니가 구동되고 있는 PC에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 텔레그램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파일이 아웃풋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회할 때마다 생성되는 이 이미지들은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미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보면은 이미지 파일 네임이 다른 게 있는데, 요거 보면은 그냥 G하고 숫자만 있잖아요. 근데 G하고 숫자하고 대시하고 숫자가 좀 더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파일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걸 계속 이어 설명드리면, 이미지 구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주기적인 저장 기능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저장 기능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일 네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쇼미더머니 소스 코드고요. 쇼미더머니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소스 코드에 보시면, 저 파일은 애널라이저에서 다 생성하기 때문에 애널라이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드로우 그래프,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플롯 데이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파일 네임이 있고 여기 .jpg가 있죠. 파일 네임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요 아웃 폴더에서. 그럼 파일 네임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파일 네임으로 입력받는, 파라미터로 입력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찾아볼까요? 얘를 찾아보면 세 군데가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저기 정의된 데고, 또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네요. 크리에이트 리포트 이 함수는 요 이제 거래가 모두 종료됐을 때 호출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니고, 이 get return report 이 부분이고, 여기 호출될 때입니다. get return report가 호출될 때, 언더바 get return report가 호출되면서 이제 이 파일 네임이 전달이 되고, 이 파일 네임으로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호출 정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 파일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요건 아니고, 여기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파일 네임을 전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아니고,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호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VS 코드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하고 F를 누르시면 글로벌 서치가 돼요. 그래서 글로벌 서치를 찾아보시면, 테스트는 거르시고, 테스트 거르고, 오퍼레이터,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인데 시뮬레이션 아니고, 테스트 빼고,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요.
오퍼레이터에서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퍼레이터에서 보면 여기 있네. 오퍼레이터에서 그래프 파일을 넣어서 주고 있네요. 그럼 딱 여기 있죠. 이 타임 객체의 타임으로 해서 호출되는 요 부분, 그러니까 G 다음에 이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밀리세컨드겠네요. 요거는 아마도 그 유닉스 타임으로 밀리세컨드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닉스 타임은 따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걸로 보시면 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990년 1월 1일 0분 0초부터 경과 시간을 계속 저장하고 있어서 타임존이랑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회했을 때는 유닉스 타임으로 파일명을 갖고 요 그래프 태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동 저장일 때는 유닉스 타임하고 대시하고 그래프 태그로 구성된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 태그는 또 어디서 저장되는지 보시면 여기서 전달되네요. 그럼 게스코어 파일이 게스코어 메소드가 호출될 때 호출되는 거고요.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periodic internal 게스코어를 하는데 게스코어를 해야지 이제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조회를 하는 거고 조회를 안 해도 저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함수를 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호출을 할 때 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이걸 시행했을 때는 이게 그냥 날짜만 돼 있었는데 보니까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달이 있고 그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업데이트 된 이후에 소스 코드 받아서 하시는 분은 날짜랑 그러니까 달이랑 날짜가 같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322 이렇게 찍힐 거예요 아마. 3월 22일 05시 05분에 그 자동으로 저장된 그래프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호출되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요 함수 내용은 보시면 얘가 호출되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현재 시간을 먼저 조회한 다음에 현재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간을 뺍니다. 그래서 타임 델타를 구하고 그 타임 델타의 총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보면은 18,000으로 되어 있네요. 18,000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저장한 지 얼마 안 됐어. 마지막으로 저장한 지 얼마 안 됐네. 그러면 그냥 바로 종료하고요. 그거보다 오래되면 내가 저장한 지 꽤 됐네. 그러면은 요 게스코어를 스스로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조회해 가지고 저 그래프 파일을 저장하게 만드는 거죠. 보시면 요 파일을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서 그 거래를 처리하는 여기에 이 메소드에서 제일 마지막 호출돼 있고 요게 true이면 호출되도록 해놨네요. 요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따라가 보면 기능을 이렇게 넣어놨네요. 요거를 플래그를 넣어가지고 이게 true이면 주기적으로 수익률 보고서와 그래프를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네요. 요게 true로 돼 있으면 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수익률 보고서를 생성하고 수익률 보고서를 생성하는 그 시간은 요 시간이 되겠네요. 요 시간은 300 곱하기 60. 60은 이제 초를 뜻하는 거겠죠. 당연히 세크니까. 그러면 300은 60분이 1시간이니까 6, 5, 30이 되겠네요. 그럼 5시간이네요. 300 곱하기 60은 이제 5시간. 5시간의 간격으로 최근 6시간의 그 수익률 조회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기능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다.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 아니면 좀 더 그래프를 길게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은 요걸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은 이제 최근 요거 인덱스 부분이고요. 요건 시간 부분,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하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코드를 받으셔서 직접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또 이런 부분이 다 테스트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함수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함수를 이제 글로벌로 검색을 해보시면 테스트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 보시면서 제대로 돼 있구나, 어떻게 동작하는구나를 이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부분을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더 큰 기능들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죠.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정말 뭐 모듈의 집합이고, 또 모듈이라는 건 또 함수는 또 그 작은 로직들의 어떤 계속 모이는 거기 때문에 큰 걸 한 번에 생각한다기보다 작은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면 어쨌든 그걸 반복하면 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운동하는 것처럼, 저희가 운동하는 것처럼 작은 거 하나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제가 이 주기적인 저장 기능에 대해서, 이게 이 책에는 없더라고요. 없던 기능인데, 이게 아무래도 오픈소스니까 기능이 계속 추가돼요. 그래서 추가된 기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3번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최종 결과 이미지, 그래프 맥스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 맥스 사이즈는 뭐냐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애널라이저에서 그래프를 만드는 부분을 확인했잖아요. 드로우 그래프라는 곳에서 만들었잖아요. 드로우 그래프가 이게 호출될 때 호출되고, 이거는 또 여기 get return report, 이게 이제 간단한 수익률 보고서를 호출할 때, 원할 때 호출되는데, 이 create report는 이제 종료됐을 때 호출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얘를 호출하는 곳을 찾아보시면 돼요. 글로벌 서치 해보시면 테스트 빼고 애널라이즈 있는 거는 호출하는 거 아니죠? 요건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언더바고. 그럼 이제 실제로 호출되는 부분이 이제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랑 테스트.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밖에 없어요.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도 보면 게임 오버, 종료될 때 마지막으로 할 때 호출되고요. 여기서도 보면 거래를 중단할 때 마지막으로 애널라이저에 크레이트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거래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널라이저에서는 요 수익률 보고서라고 생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수익률 보고서는 자동 거래가 종료될 때 마지막으로 한번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드로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이 드로우 그래프의 맥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맥스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시면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 요게 이제 총 거래 기간에 대한 결과 파일이고 결과 리포트고, 결과 리포트가 이 결과 리포트랑 결과 리포트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원래대로 치면 3월 22일부터의 끝까지 25일까지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들고 그리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드로우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여기 그래프를 그린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데이터를 쭉 다 만들지만 마지막에 이 그래프 맥스 카운터만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턴하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부터 끝까지만 리턴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40개로 되어 있는데 1440개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440개만 여기 딱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일 20시부터 25일 19시까지. 그러면은 최종 결과 이미지, 그리고 그래프 맥스 사이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테이블 파일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테이블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고서 파일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고 이 폴더를 여기다 추가해 놨어요. 왜냐면 이제 소스 코드랑 같이 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폴더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VS 코드를 쓰는 방법인데, 여기는 이 폴더를 쭉 긁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추가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소스 코드를 보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파일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VS 코드에서 이미지 파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텍스트 파일,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과거든요. 결과 보고서인데 트레이딩 테이블이라고 해서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용들은 캔들 데이터고요.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일 것 같네요. 이게 시작점, 최고점, 최저점, 이제
종가, 그리고 요거는 총 거래 대금인 것 같고, 요건 거래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샵이 붙어 있는 거는 수익률이에요. 내가 10만원, 요때는 10만원이죠. 공모식 공급은 1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고, 뭐, 비교 자산, 비트코인도 그대로였고, 여기 이게 쭉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계속 되고, 수익률도 계속 기록이 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 내용, 거래 정보랑 요 실제 거래된 결과, 그리고 요 수익률까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저장해서 요 테이블로 이렇게 저장해서 파일로 저장해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보면 23일, 24일, 25일, 20일, 21분 종료하기 전까지 다 저장이 되었어요.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도 나와 있어요. 서머리로 해서 10만원에서 10만 1,071원이 됐고, 수익률,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비트코인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디버그 인포도 나와 있어요.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리퀘스트, 요런 정보가 있네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는 122회가 있었는데 결과는 40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거나 팔려고 리퀘스트를 하지만 그게 체결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거래가 안 맞는다거나 계좌에 돈이 없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체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체결된 거는 42건이라는 거고요. 정보는 5,537건. 이 리스트가 5,537번한 거고, 에셋인포랑 스코어 리스트가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게 거래 수익률이랑 자산 정보에 대한 개수를 뜻하는 것 같고요. 요 정보랑 같죠. 요 정보랑 같은 거죠. 종료리스트 정보랑.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분 중에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분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리퀘스트가 122회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42회만 거래가 됐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전 거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실제 어떻게 거래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상대방의 어떤 거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살려고 한 사람과 팔려고 한 사람이 맞아야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예측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인 내용이니까 내가 얼마만큼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거래가 된 부분, 거래 정보를 찾는 부분은 이 화살표로 찾으면 돼요. 이 화살표 오른쪽은 요청인 거예요. 요거는 리퀘스트인 거예요. 요거는 리퀘스트 아이디고요. 리퀘스트 아이디로 요 아이디로 매수를 요청했고, 요 가격으로 요만큼의 요청한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58초 요청했는데 59초 바로 성공했어요. 다음 거 보면은 여기 22일 06시에 그래프로 보면 요 구간인 것 같네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던 부분인 것 같네요. 06시 18분에 이제 팔려고 매도를 주문을 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요. 59초 했지만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취소 요청을 해요. 다시 그 매도 요청을 하는데 가격이 좀 바뀌었죠. 요 가격에 했는데 안 돼가지고 좀 더 가격을 내려가지고 다시 했고, 요때 이제 요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화살표가 이쪽으로 된 건 체결된 거예요. 이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체결돼. 요것만 봐도 내가 요때 요청했지만 체결 안 되고 취소되고 요 시간에 요 가격으로 체결이 됐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자동 거래할 때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슬리피지라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캔슬로 찾으면은 알 수 있겠네요. 얼마나 안 됐는지. 40건 정도 나오네요. 한 40번 정도가 팔려고 또는 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요 최종 거래 결과표, 최종 보고서 테이블을 보는 방법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테이블을 보는 방법 말고 다음으로는 이 기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뭐 다른 영상에 정리해 놨지만 저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나면 여기 보시면 메인에 보면, 근데 메인이 이제 메인 커맨드를 다 처리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0번은 시뮬레이션, 인터랙티브 모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1번은 이제 싱글 시뮬레이션, 한 번 딱 돌리는 거죠. 2번이 이제 컨트롤러, 실제 구동시키는 거고, 3번이 이제 텔레그램 모드로 컨트롤러를 구동시키는 거고, 4번이 이제 매스 대량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5번이 그 매스 시뮬레이션, 대량 시뮬레이션의 컴픽 파일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거는 이제 한 번 딱 돌려보는 걸로 하려고 하면 요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게 요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0만 원을 해놓고 from -to 정보에다가 여기 22년 3월 22일 00시 00분을 하고 22년 3월 25일 20시 20분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 텀은 시뮬레이션 어떻게 보면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뮬레이션은 어차피 속도가, 왜냐면 데이터가 이미 1분 간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텀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텀은 뭐 짧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스트리트에즈 1번이 이제 이동평균선절이고, 이걸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가셔서 줌버킴에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 먼저 해봤는데 여기서 그냥 다시 해보셔도 돼요. 딱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하고 쫙 올라가죠. 정말 정신없이 진행이 됩니다. 업비트에서 요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22년 3월 22일부터 25일 20시 20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저는 지금 한 번 더 돌리는 거라서 이게 레포지토리 패턴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업비트에 먼저 접속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로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를 정보를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업비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캐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의외의 결과예요. 마이너스 2.34%예요. 떨어졌어 오히려. 지금 업비트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6.319% 상승했고요. 저희 실전 결과랑 비교하면 실전 결과 1%를 먹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시뮬레이션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왜 그런 오차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전체 기간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요 아웃풋 폴더에 가면 방금 시뮬레이션 돌린 그 결과가 요거네요. 요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파일은 아까 저희 그 최종 결과 파일 요거랑 비교해 볼까요? 실전 거래 결과 파일 요거죠. 요걸 이렇게 옆에 띄울 때는 이걸 끌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한번 띄워볼까요? 이 아래 게 이제 실제 거래 그래프고 위에 게 이제 시뮬레이션 거래 그래프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엄청 비슷하죠? 비슷한데 요 부분 전체 수익률 패턴은 거의 비슷하네요.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네요. 더 위에 게 더 좀 안 좋고 전체 수익률도 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실제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래 내용은 요 파일이 있고요. 요거는 시뮬레이션의 실제 거래 내용 파일입니다. 아까 함께 살펴본 트레이딩 테이블 여기 보면 쭉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실전 거래의 저 데이터 파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파일이고요. 요거를 밑으로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파일을 두 개를 띄웠는데 요거는 보시면 아웃풋 폴더에 있는 요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이고, 요 파일은 제가 그 AWS EC2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거래가 되는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1분에 한 번씩 거래를 했던 그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가 없죠. 보면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매 그 정해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라서 이 기준 시간이 데이터 시간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에 초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걸 이제 쭉 비교해 보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매수된 부분, 여기 04시 47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여기서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04시 48분에 매수했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얘는 지금 가격이 훨씬 비싸게 샀잖아요. 얘는 훨씬 싸게 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시뮬레이터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언제 체결되는, 어떻게 체결될 거냐라는 걸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체결될 거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뮬레이션이란 건 이 가격 정보는 있지만, 요 캔들 정보는 있지만, 사실 저 시간대에 그 모든 그 호가 정보는 없거든요. 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거래가 체결된 거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할 때도, 요청할 때도 요 가격, 종가 기준으로 거래를 요청하게 해놨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처리할 때도 요 종가가 다음 거래 정보에서 하이랑 로우 사이에 있으면은 처리가 되도록 해놨어요. 정확하게 저게 매수될지, 그러니까 체결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측해 봤을 때 다음 턴에 있는 가격 정보, 그 캔들 안에 있으면 그냥 체결됐다고 해주자 라는 것이 이제 그 버추얼 마켓, 가상 그 거래소의 역할,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체결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의 로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뭐 AI를 쓴다거나 뭐 다른 부분으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뭐 예측하면 예측 잘할수록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되겠지만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현된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구현됐고요. 또 한 가지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실제 거래에서는 요 전략이 그 거래 최저가 기능이라는 게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주문할 때 지금 시뮬레이션 때는 요 가격으로 주문을 딱 하는 거죠.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이 가격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매수 요청을. 근데 실제 거래에서는 호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호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격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좀 요청을 한 거죠. 종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다음 걸 볼까요? 다음 걸 보면 이게 파는 건데, 파는 것도 이거 이제 바로 팔렸네요. 근데 파는 것도 보면 요 가격에 못 팔았다가 요 가격에 팔았어요. 5,014만원, 5,013만원. 벌써 만원, 13,000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죠. 실전 거래에서. 물론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사실 시뮬레이션을 좀 더 타이트하게 구성을 한 거죠. 좀 박하게. 이렇게 박하게 했을 때도 네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돼 라는, 좀 강하게 키운다 그럴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실제로는 실제 실전 거래보다는 좀 더 박하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뭐 이 부분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실제로 지금 구현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추가해서 수정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도 저는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뭐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 패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거래 가격의 약간의 차이인 거지, 전체 패턴이나 이 흐름에 대해서, 이 그래프나 사고 파는 시점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뮬레이션 결과도 되게 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내 전략이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판다라는 걸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사고 팔면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고, 요게 이제 실제 거래인데, 실제 거래랑 시뮬레이션 결과랑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죠. 어떤 내 전략이 실제 거래되는 포인트, 매수하고 매도하는 포인트가 거의 일치하고 수익률도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내 전략이 실전 거래에서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이 시뮬레이터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기간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부분까지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몇몇 기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사실 전체 기간이 이게 전체 시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타이트해서 보기도 힘들고,
내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요 기간 이게 좀 문제인데 요거 한번 다시 요건 좀 복귀를 해보고 싶어요. 특정 구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사실 이 전체 기간이랑 뭐 다르지가 않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 몇몇 기간에 대해서 이제 부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몇 개를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예, 찾아야지 저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는 걸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AWG2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미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주기적인 저장 기능,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 이제 결과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 보고서 테이블 보고서가 이제 사실 요거 그래프랑 그래프 테이블이랑 두 개가 있는 거죠. 요 그래프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보는 방법 그리고 내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마지막으로 전체 기간 이 실전 거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전체 수익률은 차이가 있었지만 뭐 잠깐 봤을 때는 매도하는 시점이나 수익률 그래프 패턴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이 시점에 매도해야 된다. 내 전략을 이 시점에 매도하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겠죠. 수정해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다음 이 패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 전략을 이렇게 내 전략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요 기간들 중에서 몇몇 개를 이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개선해야겠다가 아니라 개선해야 된다.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몇 개의 부분을 뽑아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